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랑 파인베르 여기단지 무순위 줍줍에 대해서 볼 건데요. 트레센츠가 98세대, 파인베르에서 43세대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습니다. 총 합치면 141세대가 되고요. 아쉽게 떨어지셨던 분들은 여기 단지를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무순위 줍줍 같은 경우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 낮으신 분들, 청약 통장 없으신 분들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문 첫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것만 주의해서 청약을 넣어 보셔도 됩니다. 실수요자들의 당첨 및 계약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만 청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조건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청약을 하셨다가 당첨이 돼버리면 당첨자로 관리돼서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 청약할 때 청약 통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당첨되고 나서 취소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청약하시기 전에 본인 자격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잘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청약 조건을 보면 수원시 거주하시는 분들만 가능하고요. 한 세대에서는 한 명만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 제한 조건 등이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자금 계획도 중요한데요. 계약금 20%가 일단 필요합니다. 계약금 20%면 거의 2억 가까이 되겠죠? 이것도 뒤에서 자금 계획을 자세히 보긴 할 건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계약할 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라서 괜찮긴 한데 여기는 투기 과열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 정도는 잔압이 필요합니다. 물론 연체가 된다 그러면 잔압 대신에 연체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체 이자는 한 7%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매 제한 8년, 거주 의무 3년에 걸립니다. 자,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전세는 줄 수가 없어요. 자, 트레센츠 A1 블럭부터 보겠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에서 24층 1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796세대 중에서 98세대가 잔여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5월 4일에 나왔고요. 84 타입이 4개가 남았고 84C가 17개, 84D가 21, 105 타입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105가 36개, B 타입이 20개. 줍줍 입주자 모집 공고는 7월 27일에 났고요. 줍줍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으로 모집하진 않습니다. 일반 공급으로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8월 1일 날 넣어 보시면 됩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넣어 보셔야 되겠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8월 4일, 입주 예정일은 25년 3월입니다. 수원시는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84 타입 기준에서 안전마진은 1억 이상, 105 타입은 한 1억 5천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필요 자금은 84 타입 기준에서 한 5억 가까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 곳이고 전매 제한 8년, 그러면 30년 8월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거주 의무는 3년에 걸리고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립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자금 계획이 구성이 되고 중도금 대출은 최대 40%까지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은 모델하우스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A2 블럭도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770세대 중에서 43세대, 두 단지를 모두 합치면 약 1500세대 이상으로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동일하고요. 84C 타입 11개, 105A 타입 17개, 105B 타입 15개로 골고루 나왔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일정, 특징, 제한사항, 자금 계획 등은 A1 블럭하고 모두 동일합니다. 분양가를 보면 84 타입이 이것저것 다 더하면 7억 5천부터 7억 7천까지, 105 타입 같은 경우는 9억 초반, 그리고 A2 블럭은 84C가 7억 3천만 원, 그리고 105 타입이 9억이 살짝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1 블럭이나 A2 블럭이나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녀 세대 동호수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청약하시는 분들은 요 자녀 세대 동호수도 확인하시고 청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저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층 못지않게 고층도 꽤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층이 눈에 많이 보이긴 하네요. 자, 다음으로 자금 계획 한번 볼게요. 자, 84 타입 분양가를 7억 7천, 가장 비싼 게 7억 7천이었죠. 105 타입 분양가는 9억 2천만 원. 자, 계약하실 때 계약금 20%인 요 정도 금액이 최소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도금 대출 실행하시고요. 나머지 중도금 20%는 잔압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에 하나 연체가 된다고 하면 연체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 20%를 납부하시면 모든 자금 계획은 완료가 되고요. 입주시까지 필요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하면 20%인 1억대가 필요하고 연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3억대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주 시에 필요 자금은 감정가가 9억, 10억 5천으로 예상이 된다면 필요 금액은 4억 1천만 원, 84 타입이 4억 1천만 원, 105 타입이 5억 1천만 원, 요 정도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 필요한 금액 대략적으로 10%로 계산을 해보면 취득세도 꽤 나오고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니까 잔금 때 나오겠죠. 그리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옵션을 선택하면 10%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4억 1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더하면 한 4억 9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5 타입 같은 경우는 둘이 더하면 6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주변의 전세 가격이 꽤 비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전세를 줄 수 있다고 했으면 필요 금액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거주 의무가 3년에 붙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수원에서는 입주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직접 입주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수원시 입주 물량을 보면 21년부터 공급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죠. 필요량보다 약 2배 정도가 계속해서 입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4년, 25년에 돼서야지 입주 물량이 조금 진정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단 22년 7월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여기가 3,600세대 입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2,500세대, 약 2,600세대 정도 되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여기 두 개만 합치더라도 6,200세대입니다. 입주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입주 지도를 보면 매교역 주변에 있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랑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이도 있는데요. 여기는 3,400세대 23년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랑 입지가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세가 방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2년 8월쯤에 보면 영통자이가 입주를 합니다. 영통자이랑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22년 8월 입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653세대 정도 되고요. 자, 오목천역은 수원역 왼쪽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또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22년 9월에 664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고요. 자, 위치를 보면 여기죠.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반정 아이파크 캐슬 4단지, 5단지도 22년 12월에 입주합니다. 여기가 화성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고 나서 2블럭도 입주를 하고 1블럭도 입주를 하고 자, 둘이 합쳐서 1200세대. 자, 다음으로 23년을 넘어가면 자, 23년에 서강교 파크 스위첸 여기랑은 거리가 좀 있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1500세대 그리고 아까 봤죠 3400세대 그러고 나서도 계속 입주가 있습니다. 23년 9월에는 하나포레나 수원 장안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민간임대라서 안 나왔지만 신광교 제일풍경채도 23년 10월에 입주합니다. 거기는 한 18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넘어와서 24년 3월에는 북수원 자일 엑스비아 2600세대에 입주합니다. 수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지로 구성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수도 많지만 아파트들도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라서 인구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광교의 마지막 분양 물량인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여기가 24년 8월에 200세대 입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 돼서야 입주 물량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입주하는 타이밍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앞해 년도에서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물량들이 잘 해소가 돼야지 매매가랑 전세가 방어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원시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인구수가 막 그렇게 많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대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입주 환경을 보게 되면 트레센츠 A1이 여기, A2 블럭이 이쪽에 들어옵니다. 자, 화성하고 경계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망포동 화공거랑도 가까이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A급 일자리인 삼성하고도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망포역 가구의 거리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그렇게 가까이에 위치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 자체는 많지만 초등학교의 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요. 그 외에 생활 환경이나 인프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주변 84 타입 시세를 한번 보면요. 여기 분양가랑 엄청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자, 영통 프루지오가 이쪽에 위치해서 바로 이쪽에 있는 단지들 보겠습니다. 아이파크 캐슬 1단지, 여기 84 타입이 지금 나오는 게 제일 저렴한 게 7억 7천, 1층이 7억 7천에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저층은 8억 2천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된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22년 6월에 8억 2천 찍힌 걸 볼 수 있죠. 이게 만약에 고층이라고 했으면 8억 5천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단지도 한번 볼게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1층 매물이 7억 6,500만원, 그리고 저층이 8억 2천, 고층은 8억 5천, 7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실거래가를 보면 22년 4월에 8억 3천, 8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분양가보다는 조금 메리트가 있긴 하죠. 안전마진이 한 1억 정도. 근데 1억 가지고 안전마진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긴 하죠. 그리고 힐스테이트 영통을 보면 여기 실거래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9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집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9억 5천만 원 5월 달에도 거래가 됐었고요. 여기가 진짜 잘 나갈 때는 이때가 거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11억 넘게도 거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가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전세 가격은 한 6억에서 5억 그 사이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자, 여기 매교역 있는데 지금 공급 폭탄이죠. 여기 전세 가격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84 타입이 5억의 호가를 불렀는데 현재는 3억 4천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59 타입을 보게 되면 59 타입 전세는 2억 7천만 원이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아파트도 입주가 맞물리면서 여기 전세 가격도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수원 프루지오보다는 조금 더 비싼 금액인 것 같고요. 여기 59 타입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전세를 보면 현재 2억 9천만 원에 올라와 있네요. 수원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편인데 입주장에 맞물리면서 가격 방어가 조금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곳들은 이런 입주장을 잘 겪고 나면 전세가랑 매매가는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남동향, 남서향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파인베르도 보겠습니다. 파인베르 단지 배치도도 남동향, 남서향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A1 블럭하고 A2 블럭이랑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의 대단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트레센츠 평면을 보게 되면 84A 타입이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죠. 드레스룸 직사각형으로 길게 빠지고, 알파룸 대신에 현관 팬트리가 굉장히 크게 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4C 타입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고요. 마통풍이 이쪽으로 되진 않고 우측으로 살짝 꺾여서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많이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알파룸 대신에 현관 옆에 있는 팬트리가 굉장히 크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4D 타입, 여기는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요. 타워형 치고는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파룸 없고 팬트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마통풍 같은 경우는 타워형 치고 양창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마통풍 자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105A 타입을 보면요, 포베이 판상형의 팬트리가 조금 줄어든 대신에 알파룸이 크게 생겼습니다. 자, 드레스룸도 넉넉하게 빠져 있고 마통풍 잘 되는 구조, 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105B 타입을 보면 포베이 판상형 105A 타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파인베르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84C 타입은 아까 봤었죠. 트레센치랑 동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05A랑 105B 타입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분양가가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평면도는 전반적으로 잘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면 수원의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서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실거주 위주로 접근하실 분들은 청약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가점이 낮아서 다른 곳에 청약 당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러한 무순위 청약처럼 100% 추첨제인 곳을 노려보시는 게 낫겠죠.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